촬영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조명이 한 번 더 번쩍이자 촬영장 공기가 딱딱하게 굳었다. 막 전주가 끝나고 첫 소절이 시작되려던 그 순간 누군가가 숨을 삼켰고 누군가의 손에서 이어폰이 떨어졌다. 그리고 딱 한 사람, 빈예서만이 지금 멈춰요 라고 말했다. 촬영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나중에 한 스태프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음악도, 카메라 구동 소리도, 무대 위에서 움직이던 바람 장치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이유는 단순했다. 빈예서가 무대 한가운데에서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갑자기 마이크를 내려놓고 두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손을 번쩍 들고 외쳤기 때문이다. 다들 무대 아래로 내려가요. 지금 당장. 그 외침은 연출위 범주를 넘었다. 대기하던 조연출이 얼어붙었고 음향감독은 고개를 갸웃했다. 누군가 컷을 외치려는 찰나 빈예서는 카메라를 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무대 오른쪽 조명 타워 아래 검은 케이블들이 엉켜있는 그 지점에 꽂혀 있었다. 그 순간 무대 위에서 작은 소동이 터졌다. 누군가의 손이 케이블을 건드렸고 스탠드가 삐걱대며 흔들렸다. 또 다른 스태프가 괜찮아요? 라고 소리쳤지만 빈예서는 되레 더 크게 외쳤다. 괜찮지 않아요. 거기 건드리지 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무대 아래로 뛰어내렸다. 착지 않은 순간 무릎이 살짝 꺾였고 그러나 그녀는 아픈 티도 내지 않았다. 대신 무대 앞 계단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뛰는 심장 소리를 억지로 눌러가며 말했다. 대피부터요. 다들 뒤로. 전기팀도, 조명팀도, 카메라 라인 빼요. 스태프들이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감정 몰입이나 돌발 연출을 의심한다. 하지만 빈예서의 얼굴은 연기를 하고 있지 않았다. 눈동자가 젖어 있었고 입술은 새하얗게 말라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손에 구겨진 하얀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바로 그 봉투. 모든 소동의 시작이자 끝. 손편지였다. 소동이 벌어진 건 리허설 직전이었다. 빈예서는 대기실에서 평소처럼 목을 풀고 있었다. 스태프들이 들어와 머리를 손질하고 마이크 테스트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때 문틈으로 누군가가 봉투 하나를 밀어넣었다. 흔한 팬레터처럼 보였다. 하얀 종이에 얌전한 글씨. 봉투 겉면에는 이름이 딱 한 줄 적혀 있었다. 빈예서님께. 거기까지만 보면 이상할 게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봉투를 집어들었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고 한다. 봉투 가장자리가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물이 아니었다. 왠지 모르게 차갑고 끈적한 느낌. 그리고 종이에서 풍겨오는 아주 희미한 냄새. 잉크 냄새와는 다른 금속 같은 냄새. 그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메이크업 담당이 나중에 말했다. 마치 누가 뒤에서 이름을 불렀는데 그 목소리를 알아챈 사람처럼요. 빈예서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열려고 했지만 멈췄다. 봉투 속 종이가 평범한 종이가 아니었다. 마치 얇은 필름처럼 빳빳했고 빛을 비추면 안쪽에서 작은 반짝임이 스쳤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스태프에게 말했다. 이거 누가 가져왔어요? 모르겠는데요. 방금 문틈으로. 그 짧은 대답이 끝나자마자 빈예서는 봉투를 대기실 조명 아래로 갖다 대었다. 그때 그녀만이 본 것이 있었다. 필름에 눌린 듯한 작은 점들. 마치 점자처럼 배열된 무언가. 그리고 한 줄 아주 희미하게 새겨진 문장. 무대 위에서 그 소리가 나면 즉시 내려와. 그 소리가 뭘 의미하는지 누구도 몰랐다. 하지만 빈예서는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봉투를 접어주머니에 넣고 거울을 한 번 더 봤다. 거기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오늘이 무대가 아니라 심판대라도 되는 것처럼.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 그녀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 보통은 마지막으로 호흡을 고르고 스태프와 눈빛을 맞추며 부탁해요 한마디를 남긴다.
그런데 빈에서는 무대 커튼 앞에서 조명 타워를 한 번, 음향 케이블을 한 번, 그리고 천장을 한 번 올려다봤다. 그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옆에 있던 FD가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괜찮아야죠.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은 괜찮다가 아니라 괜찮게 만들겠다에 가까웠다. 전주가 시작됐다. 그녀가 한 발을 내딛었다. 무대 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울렸다. 빈에서는 그 감각을 놓치지 않았다. 마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발바닥으로 듣는 사람처럼 바닥의 떨림을 읽어냈다. 그리고 딱 그때였다. 틱! 정말 작은 소리였다. 조명이 열을 먹을 때 나는 소리 같기도 했고, 케이블 커넥터가 흔들릴 때 나는 소리 같기도 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소리. 하지만 빈에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두 걸음 뒤로 물러났고 손을 들어 올리고 외쳤다. 멈춰요. 그 다음은 모두가 본 그대로였다. 대피, 혼란,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적. 대피가 끝난 후 촬영장은 수색하듯 조용했다. 안전팀이 무대 아래로 들어갔고 전기팀이 케이블 라인을 뜯어보기 시작했다. 방송국 안전 담당자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게 무슨 소동입니까? 빈예서 씨가 왜 이런 지시를? 그 말을 끄는 건 전기팀의 낮은 탄성이었다.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케이블 덕트 안쪽 검은 테이프로 감춰진 작은 장치 하나가 발견됐다. 일반적인 무대 장비가 아니었다. 누가 봐도 숨겨놓은 흔적이 있었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장치 옆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봉투는 찢겨 있었고 안에는 종이가 반쯤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종이에는 누군가의 손글씨가 있었다. 네가 노래를 시작하면 무대가 아니라 사건이 시작된다. 그때 촬영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동시에 빈예서를 바라봤다. 빈예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 속 첫 번째 봉투를 꺼냈다. 처음 받은 그 손편지였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다. 대신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오히려 더 불안했다. 이 편지. 그녀가 말했다. 처음이 아니에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처음이 아니라니. 그 말은 곧 이전에도 경고가 있었다는 뜻이었다. 누군가는 그 경고를 무시했거나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거나. 조연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제부터요? 빈예서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첫 무대 때부터요. 그리고 매번 내용이 조금씩 달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어요. 그녀는 종이를 펴서 모두가 볼 수 있게 들었다. 무대는 기억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어떤 스태프는 소름이 돋았다고 했다. 무대가 기억한다니 무슨 뜻일까? 무대에 무슨 기억이 있다는 걸까? 빈예서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치 자신에게만 들리게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확실히 사고를 만들려고 했네.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현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닙니다.